예, 그러면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과 전략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장내 매수가 있었던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종목이 한 종목 포착이 됐거든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롯데 관광개발 일단 한 개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포인트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시간에서 좀 대량 매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 대주주가 좀 지분을 보통 팔 때 블록딜을 많이 네.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김 대표이사란 분이 지분을 40만 주를 시간에서 지금 매수를 한 걸로 나왔고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한번 좀 검색을 해봤더니 아마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네. 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 물량을 아마 대표이사가 21,217원 정도로 좀 받아간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전자공시에 좀 일단 대표이사가 산 걸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자 거래 이제 포착이 좀 됐는데 뭐 롯데관광개발은 아시겠지만 사실 뭐 위드코로나 또 대표 수혜 기업 중에 하나고 네. 또 이게 카지노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 관광업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어 여행주죠. 그래서 이 사이판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트래블법을 좀 맺어가지고 이제 관광이 좀 가능한 상태인데 그쪽에서 이제 체결되면서 여행 매출액이 좀 실제로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하고도 이제 트래블법을 좀 체결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로 지금 예정이 된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좀 선포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래블 버블을 맺는 이제 그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여행이 조금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에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근데 이제 핵심은 카지노인데 카지노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적어도 내년 정도 돼야 뭐 중국인이든 해외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입국하지 않을까 좀 싶기 때문에 카지노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더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는 좀 최근에 좀 오른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고요. 실제 3분기까지는 계속 적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뭐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기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제 이제 내년에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카지노 쪽에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올지 시장이 기대한 거 이상으로 나올지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칠 건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좀 확대될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사실 이게 10월 말 그러니까 중순 이후부터는 좀 힘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이쪽에 이제 콘텐츠 기업들이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눌려 있지만 또 11월 돼서 이제 막상 또 위드 코로나 되면 또 업체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또 한 차례 좀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장내 매수도 매수지만 위드 코로나 대표 기업으로 어쨌든 좀 꾸준하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주를 굉장히 좀 좋게는 좀 보고 있거든요. 워낙 또 구조조정도 많이 된 섹터이기도 하고 특히 처음에는 아마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동선을 또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유여행이 이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가는 이제 개별 여행들이 워낙 흥행하다 보니까 여행사들이 그동안 되게 또 안 좋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 국면에는 아마 패키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롯데관광개발 좀 한번 계속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뭐 시간의 매수 같은 경우에 뭐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공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름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김기병 회장의 아들 김한준 대표에게 승계가 된 건데 이것 때문에 뭐 2세 승계 작업과 관련된 거다 얘기들도 나오지만 이거 외에도 업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에 좀 회복이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도 해줬으니까요.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한 종목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리포트 통해서 피해 오신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스토리 준비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KB에서 나온 이제 매월 전략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그 코스닥 전략에 대한 좀 내용이고 이제 간단히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많은 분들이 11월, 12월 하면 항상 그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항상 이제 물량 나오니까 안 좋다. 실제로는 이게 꼭 우리 생각과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2016년, 20년 이제 요 사이죠. 한 5년 동안 평균을 내봤더니 11월하고 12월이 코스닥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였어요. 예, 평균적으로 물론 어떤 해는 마이너스인 적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건 항상 마이너스 아니었나 이런 좀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보고서를 보고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였으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11월, 12월이 그냥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와버렸고요. 네. 근데 이제 10월 달은 근데 2016년부터 20년까지 제가 찾아봤더니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수익률이.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이 10월 달 들어서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나기도 하는데 되게 좀 어렵잖아요. 10월 달에. 근데 10월은 항상 좀 안 좋았고 11월, 12월이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도차익 과세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미리 팔아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10월 달에. 그래서 막상 11월, 12월 되면은 그 팔았던 물량들이 오히려 들어오면서 강했던 좀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그 데이터를 봤을 때 11월에 또 코스닥 안 좋고 12월까지 안 좋은 거 아니냐. 너무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오히려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좀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 증가율이 보통 둔화될 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수출 증가율이 너무나 좋은 상태이긴 한데 이제 연말로 갈수록 수출 증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역기조 효과라 그래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수출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20%, 30% 이상의 수출 증가율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1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성장인데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과거에도 유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이제 그 한마디로 투자 전략 면에서는 그럼 어느 업종이나 뭘 사는 게 낫냐 이런 좀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KB에서 제시한 내용은 뭐냐면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12일인가요? 제가 날짜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 한국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네. 넷플릭스랑 본격적인 이제 경쟁을 좀 맺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지금 드라마 콘텐츠 회사들이 엄청나게 좀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좀 드라마 제작사들 좀 너무 고평가 심한 거 아니냐. 왜냐면은 넷플릭스가 일단 이제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드라마 제작사가 가져갈 게 별로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드라마 제작사가 돈 벌 게 뭐가 있냐. 이렇게들 좀 많이 보시는데 사실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드라마 제작사들이 어쨌든 넷플릭스의 그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제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이제 러브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디즈니 플러스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200억에 이게 딜을 할 거면 이제는 300억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좀 효과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들 주가 올라가는 건 물론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도 나왔던 기업은 뭐냐면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주목을 하자. 대형 드라마 제작사들 상대적으로 좀 주가는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상륙과 맞물려서 한번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주도 업종의 전환 가능성도 좀 주목을 하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9월 달에 제일 좋았던 섹터가 어디냐면 전기차거든요. 2차 전지. 예, 제일 좋았고 10월에는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수익률은 맞는데 근데 10월에는 뭐냐면은 컨텐츠입니다. 뭐 게임, 뭐 드라마, 엔터 이런 이제 메타버스까지 관련해 가지고 컨텐츠 회사가 10월은 또 압도적으로 좋은데 지금 소외를 계속 그러니까 소외받고 있는 그런 섹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이제 자동차하고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 섹터가 이제는 11월부터는 좀 돌릴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자동차하고 좀 반도체를 좀 주목하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수익률이 좋은 뭐 9월, 10월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좋은 그 섹터보다도 그 9월하고 10월 달에 좀 부진했던 좀 섹터 중에서 11월에 좋아질 섹터를 좀 찾아보자는 얘기인데 그 대표적인 게 일단 첫 번째가 자동차 반도체고 두 번째가 바이오인데 네. 바이오는 좀 중장기로 보자고 좀 적어준 것 같아요. 올해 내내 안 좋았어요. 사실 바이오가 백신 말고는요. 제가 기억해도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그냥 1년 내내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예, 근데 보통 제 기억에도 12월하고요. 11월 그러니까 내년 1월인데 연말 연초가 되면 보통 바이오주들이 항상 강했었어요. 네. 예, 계절성으로. 근데 올해는 주가까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계절성이 더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를 안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호재인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한 번 정도의 랠리가
좀 남아 있으니까 자동차나 반도체 보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도 좀 편입을 해보자라는 그런 좀 전략이고, 그 다음에 11월에 그 IPO 하는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사실 그 카카오페이가 청약 들어가잖아요. 네. 네, 오늘부터 내일 거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여기 보고서에 나왔던 건 뭐냐면 11월 달에 엔캠하고요, DOU 마인즈랩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관심을 보자라는 그런 내용인데, 엔캠은 지난주에 공모주 청약이 끝났고, 그 다음에 DOU랑 이제 마인즈랩은 이제 조만간 그 공모주 청약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청약을 해보자라는 좀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11월에 제가 이제 어쨌든 한번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렸는데, 코스닥과 관련돼서 좀 이런 좀 스타일들의 기업들 또 이런 IPO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큰 그림에서부터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연말로 갈수록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요즘에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워낙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기에 여기에 플러스로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다시 한번 관심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고, 야, 자동차나 반도체, 바이오 쪽은 투심이 진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업종군이기도 한데 워낙 힘들었으니 그래도 주도주가 좀 전환되지 않을까. 다만 여전히 좀 안타까운 건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가 살아나 줘야 시장도 올라갈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PO 관련주도 한번 관심 가져보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짤 때도 좀 참고가 될 만한 이슈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요즘에 근데 이제 그 워낙 ETF 많이 하시니까 네. 이런 이제 섹터 얘기하면은 참 종목 고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ETF 하셔도 좋아요. 제가 뭐 코덱스, 자동차나 반도체, 뭐 바이오 이렇게 ETF를 봤거든요. 타이거도 그렇고. 근데 주가들이 진짜 많이 빠져 있어요, ETF. 그러니까 ETF를 분할로 접근하는 것도 물론 고수익은 안 날 수 있어요, 기업보다는. 네. 근데 내가 엉뚱한 기업 잘못 들어가면 바이오 올라가도 손실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워낙 좀 빠져 있고 이렇게 ETF 분할로 투자해 놓으시면 분명히 시장이 어느 시점에서 살아나면요, 이런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한 번씩 또 반등이 강하게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한번 ETF도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해지를 하는 차원에서라면 ETF가 더 손쉽고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괜한 엇박자 타느니 운용사가 운용을 해주는 상품을 통해서 한번 업종군들 잘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팁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전략, 특히 앞에서 저희도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워낙 실적 발표도 굵직한 게 많고 이벤트들이 있으니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마디 조언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3차선에서 지난주에 되게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신 건, 아니 미국은 또 신고가 막 나고 있는데 비트코인마저도 신고가 나고 있는데 한국은 워낙 좀 답답한 상태라서 좀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한국 이러다 또 빠지는 거 아닐까 이런 좀 불안감들이 크실 것 같은데, 적어도 크게 급나갈 이유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물론 이제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한 부분이 부담일 수 있어요. 파월 의장도 이제 인플레가 또 그만큼 좀 심각한 상태로 좀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지금 뭐 인플레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꾸준히 이어진 좀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공급망이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도 분명히 언급을 했고 중국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계속해서 정책들을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이 부정적인 일관도로 좀 보시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좀 역방향,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돌리는 뭔가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달 말로 좀 예정은 돼 있지만 부양책에 대해서 강력한 통과 의지를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시고, 또 얼마 전에 LA 롱비치항에 지금 배들이 어마어마하게 떠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 주 정부 방위군까지 막 투입을 할 정도로 네. 좀 굉장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임지수가 좀 완화됐으니까 너무 공급병목 행상도 좀 정점은 지나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카드가 드디어 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모기지와 관련된 5가지 뭐 이런 관리 기조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전체 부동산
대출 증가율은 완만히 좀 이렇게 그 좀 둔화를 좀 유도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그동안은 규제 때문에 이 대출 증가율도 그러니까 대출도 그냥 계속 좀 누르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완만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는 이제 규제 일본도에서 좀 벗어나겠다는 좀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중국의 GDP의 거의 한 30% 이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 경기가 냉각이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도 이런 걸 인지를 하고 이제 강력한 규제에서 좀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좀 피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좀 좋은 내용들도 조금씩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증시에 반영이 잘 안 돼요. 네. 워낙 좀 투자 심리가 약하다 보니까. 근데 분명히 신흥국에 좋아지는 신호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실적 얘기하셨지만 뭐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도 나오겠지만 호재도 분명히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3,000선 초반에서 너무 좀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그다음 이번 주에 제일 주목하셔야 될 건 역시 그 목요일 날 삼성전자 IR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실적은 이미 발표했으니까 그날 삼성전자가 또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겠죠. 거기에 따른 또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가야 뭐 코스피도 레벨업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조금 그래도 단기적으로 중요한 좀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 분위기 자체가 호재가 3개 있어도 악재 하나만 있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시장인데 좀 호재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는 코멘트도 얘기를 해주셨고 예전에도 연승환 이사께서 악재가 참 많은데 그중 하나만 딱 반전이 나오더라도 탄력을 크게 받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럼 악재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반전을 하는지도 뉴스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에 삼성전자 IR까지도 제가 기억해두면서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